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 국어 활동책 72쪽에 있는 가을이네 장 담그기라는 글을 같이 공부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단원이 사전은 내 친구라는 단원이죠. 그래서 이 글을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중간중간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글자가 나오는데 그 낱말의 뜻을 짐작하면서 글을 읽어보실 겁니다. 글이 이것도 조금 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시간을 쓰고 다음 시간에는 직접 낱말의 뜻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여기 교과서 페이지 왼쪽에 있는 여기 알아두기라고 써 있는 곳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할 글이 가을이네 장 담그기죠, 장. 자, 이게 무슨 장인지 여기 설명을 보면 알 수 있어. 읽어볼게요. 매주. 매주는 콩을 삶아서 찌은 다음 덩이를 지어서 띄워 말린 것입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따위를 담그는 원료로 씁니다. 장이라고 하는 것은 간장, 된장, 고추장 등등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여기 사진에 나온 게 매주라는 건데요. 이거 혹시 여러분 본 적 있으실까요? 사극에도 나오고요. 현대에도,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에도 가끔 시골집에 가면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매주인데 콩을 삶아서 찢고 그거를 이렇게 뭉쳐서 놓고 바짝 말리면 이걸로 나중에 간장도 만들 수 있고 된장도 만들 수 있고 고추장 등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 메주로 만든 간장, 된장, 고추장을 엄청 먹었어요. 한국인인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라면 간장, 고추장, 된장을 안 먹고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반찬, 국, 찌개 등등에는 간장, 된장, 고추장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 들어갑니다.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물론 소금도 넣지만 간장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이 간장, 된장, 고추장으로 간을 해서 적절하게 짭짤하게 해서 음식을 먹죠. 지금은 우리가 이런 메주를 집에서 직접 만들지 않고 또 간장, 된장, 고추장을 직접 담그지 않고 주로 사서 먹죠. 혹은 시골에서 담가온 것을 택배로 붙여서 먹거나 하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가을이네 집은 왠지 시골인 것 같아요. 얘네 집에서는 직접 이렇게 장을 담그는데 방 안에 메주가 가득 있고 여기 어린이가 지금 코로 냄새를 맡고 있죠, 간신히. 표정을 보니까 이 냄새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구석에 있는 거 왠지 콩 삶은 그 찌꺼기 같아요. 자, 가을이네 장남극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규희 선생님이 글을 쓰셨고 신민재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할머니, 어떡해요? 메주가 썩었나 봐요. 곰팡이도 슬고 아주 못생겨졌어요. 썩은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곰팡이 꽃이 핀 거란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이지. 치, 그래도 너무 이상해요. 가을이는 입술을 쑥 내밀었어요. 자, 무엇을 하고 있죠? 가을이네 집에서 장을 담그나 봅니다. 메주가 오래오래 조금 말려서 시간이 지나면 썩은 듯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나 봐요. 그래서 여기 가을이가 코를 틀어막고 있죠. 가을이가 보기에는 이 메주 주변에 곰팡이 같은 게 좀 피고 이상해져서 이거 몸에 들어가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 말씀하시길 우리 몸에 좋은 곰팡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여러분, 곰팡이가 뭔지 대충은 알지만 한번 사진을 찾아볼까요? 우리 곰팡이의 뜻보다는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니까 한번 선생님이 네이버에 이미지 검색을 해볼게요. 곰팡이, 곰팡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여러분 벽에 핀 곰팡이나 아니면 건물 화장실 같은 좀 습한 곳에 핀 곰팡이 있죠.
이 곰팡이가 몸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습해서 벽에 핀 곰팡이는 만지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 몸에 진짜 안 좋은데요. 매주에 핀 곰팡이로 선생님이 수정해서 다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몸에 안 좋은 거 말고 매주에 핀 곰팡이 검색을 해보면 여기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지만 보이시나요? 자, 이게 매주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똥 이런 거 아니고요. 진흙 아니고요. 진짜 매주예요. 매주로 나중에 뭐 만든다고요? 간장, 된장, 고추장,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음식에 간을 하는 이 재료들을 매주로 만드는데 매주에 지금 벌레도 있고 곰팡이가 막 피어 있죠. 요게 이제 곰팡이인데 곰팡이가 몸에 다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오히려 소화 잘 되게 해주는 몸에 좋은 곰팡이가 있는데 요런 것들이 매주에 필 때 되면 이제 이걸 써먹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에 핀 곰팡이를 이미지 검색을 해봤는데 자, 선생님이 궁금해서 이번엔 지식백과로 검색을 해볼게요. 백과사전은 그냥 국어사전과 다르게 단순히 낱말의 뜻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자세한 지식을 설명해 주죠. 한번 봅시다. 곰팡이를 먹을 수 있나? 소제목을 보니 장 맛을 결정한데 된장, 간장, 고추장의 맛을 결정하는 이 정도로 중요한 곰팡이였어? 보니까 메주를 반으로 뚝 갈랐을 때 요렇게나 곰팡이가 피어있네요. 봅시다. 어쩌고 저쩌고. 자, 우리가 먹는 서양 음식 요구르트, 치즈, 또 우리나라 발효식품 된장, 간장, 청국장, 고추장 다들 약간 냄새가 좀 짜리꼬리하는 그런 음식이죠. 여기에는 곰팡이, 우리 몸에 좋은 곰팡이가 피어야 우리 몸에 좋아집니다. 우리 몸의 소화를 도와주는 이로운 곰팡이인데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곰팡이가 피면 그게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뭔가 우리 몸에 좋은 물질들이 만들어지면서 맛이 좋아진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매주에 피는 곰팡이는 몸에 좋다 안 좋다? 좋고 오히려 맛도 좋고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 잘 되게 똥 잘 나오게 해주는 좋은 곰팡이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냥 벽에 핀 곰팡이는 만지면 안 되지만 매주에 핀 곰팡이는 몸에 좋다는 거. 자, 혹시 몰라서 한번 매주를 검색해 봤는데 어떤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라는 백과도 있네요. 신기하네요. 자, 요렇게 시골에 많이 덩이덩이 지어서 매달아 놓은 거. 자, 콩 쭉쭉쭉쭉 보니까 아까 우리 교과서에서 봤듯이 삶은 콩에 등등등 이것저것 넣어서 찧어서 덩이를 만드는데 매주 곰팡이가 피어나면 이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나 보네요. 자, 뭐라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결국 이 매주에는 곰팡이가 잘 피어야 제맛이 난다는 거 확인했죠.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가을이의 오해가 풀렸기를 바라며 다음 쪽 72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느새 하얗고 노란 곰팡이가 매주를 소복이 덮었어요. 어허, 그 녀석들 꽃이 참 예쁘게도 피었구나. 할머니는 매주를 볏짚으로 잘 묶어 건넌방에 조롱조롱 매달아 놓았어요. 날이 풀리자 매주를 꺼내 처마 끝에 매달고 햇볕이랑 바람을 쐬어 주었어요. 매주는 점점 노르스름하고 불구스름해졌어요. 거죽은 딱딱하고 속은 말랑말랑해요. 매주가 아주 잘 떴구나. 어디 보자. 내일 모레가 정원 말날이니 장을 담가야겠다. 할머니가 달력을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말날이 뭐예요? 여기까지
여기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낱말 보면 아까 파란색 낱말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뜻을 짐작한 후에 찾아보기로 했죠. 그럼 요거 말고 어려운 낱말 봅시다. 자, 참고로 여기 말하는 꽃은 뭘 말하는 거게요? 진짜 꽃일 리가 없죠. 아까 말한 메주 곰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가을이가 할머니한테 이 곰팡이 먹으면 썩은 거 아니냐고 했더니 할머니가 아니다. 이거는 메주 맛을 좋게 해주는 우리 몸에 나쁘지 않은 곰팡이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이 바로 곰팡이 꽃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곰팡이가 폈다는 뜻이고요. 볏짚, 건넌빵, 조롱조롱, 처마, 노르스름, 불구스름은 아마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 요렇게 정월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볼게요. 볏짚부터. 자, 선생님이 볏짚을 검색했는데요. 사진으로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먼저 사진부터 보여줄게요. 이렇게 생긴 거 봤죠? 볏짚. 본 적 있죠? 밑에 건 아니고 요거. 볏짚.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볏짚? 자, 느낌 오지 않나요? 이거 뭐 같아요? 우리 쌀을 먹는데 쌀이 되기 전에 그 벼의 껍질 같지 않나요? 그쵸? 벼의 껍질, 시골 농촌에 가면 많은데 이거를 어학사전에서 검색을 해보면 벼의 나다를 떨어낸 줄기. 자, 가을이 되면 벼가 익어서 이렇게 고개가 숙여져요. 여기서 우리 쌀로 먹을 거, 열매만 가져가고 남은 이 줄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볏짚으로 잘 엮어서 아까 보면 그 메주를 감싸는 데 썼습니다. 볏짚 메주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자, 여기에 메주를 요렇게 감쌀 때 씁니다. 볏짚을. 요게 볏짚이에요. 벼의 줄기. 쌀을 다 꺼낸 다음에 남은 줄기를 그냥 버리지 않고 이렇게 끈처럼 엮는 데 썼습니다. 아까 우리 국어활동책에서 헷갈렸던 단어 볏짚 지금 검색을 했고 자, 다음에 볼 단어는 건넌빵인데요. 이 건넌빵은 먼저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보면 안방에서 대청을 건너 맞은편에 있는 방. 아, 안방 맞은편에 있는 방. 건너 맞은편에 있는 방이라서 건너 더하기 방. 줄여서 건넌방이라고 하나 봅니다. 뭐라고요? 안방 건너편에 있는 방.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여러분 요 옛날 집에서 안방은 집 주인이 사는 걸 안방이라고 하죠. 건넌방은 그러면은 집주인이 있는 안방의 마루 건너편에 있는 방이겠네요. 건넌방. 사진으로 보면 다 옛날 집이 나오는데 요즘 집이라고 해서 건넌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안방 건너 맞은편에 있는 방. 안방에 주인이 사니까 건넌방에는 주인의 가족이 살 수도 있지만 손님에게 건넌방에서 주무시고 가라고 하겠죠. 안방 건넌방. 자, 교과서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보면 메주를 아까 우리가 본 그 볏짚, 벼의 줄기로 잘 묶어서 안방에는 사람들이 집주인이 먹고 자고 하니까 안방에 메주 놓지 않고 건넌방, 원래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묵고 가라고 하는 그 방에 매달아 놨대요. 아, 이 볏짚으로 여기는 없네. 볏짚 어디 있을까? 여기 아까 우리 봤던 거. 요게 볏짚이죠. 볏짚으로 메주를 잘 엮어서 안방은 우리가 자야 되니까 안방 말고 건넌방에 매달아 놓으셨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롱조롱, 처마, 또 정월 검색하면 되겠죠. 조롱조롱부터. 자, 조롱조롱을 보면 작은 열매 따위가 많이 매달려 있는 모양. 아, 할머니가 메주를 건넌방에 조롱조롱 매달아 놨다는 건 한두 개만 매달아 놓은 게 아니라 가득가득 매달아 놓으셨다는 뜻이구나. 조롱조롱은 요 조그만 게 많이 매달려 있는 모양이래요. 할머니가 메주를 되게 많이 쑤셨나 봐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조롱조롱도 검색을 했고요.
다음에 처마 검색하기로 했죠. 처마. 자, 처마는요. 지붕이 돌이 밖으로 내민 부분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전으로 검색했을 때 오히려 더 어려워지면 이미지 검색을 하셔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됩니다. 여기 보이죠? 요거를 처마라고 해요. 처마. 지붕 여기 밖으로 삐져나온 부분 요걸 처마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옛날 집 보신 적 있죠? 어디서 봤어요? 직접 뭐 경복궁, 민속촌 뿐만 아니라 한옥마을 이런데 가서 보셨을 텐데 여기 지붕 요 끄트머리 요게 처마입니다. 이 처마는 언제 가장 많이 써요? 갑자기 비 와서 비 피할 때 우리 남의 집 처마 밑에 잠깐 비 피하려고 숨기도 하죠. 그쵸? 요즘 집에는 아파트에는 처마가 있는 걸 선생님이 본 적이 없고 요즘 일반 주택에도 가끔 이렇게 집 밖으로 삐져나와요. 지붕의 끄트머리가 삐져나온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처마라고 합니다. 비를 피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정월 보기로 했죠? 정월 이렇게 검색했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음력으로 한 해의 첫째 달. 자, 여러분 한 해의 첫째 달이면 몇 월이에요? 첫째 달 1월이죠? 1월인데 그냥 첫째 달 아니고 음력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월은 양력이죠. 여러분 생일도 다 양력. 태어난 날 양력으로 챙기고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날짜들이 다 양력인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음력으로 날을 셌었어요. 음력이랑 양력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정월은 1월은 1월인데 음력으로 1월이에요. 여러분 혹시 정월 대보름이라고 들어봤죠? 정월이면 음력으로 1월, 보름이면 며칠? 15일. 이 보름은 무슨 날? 보름달이 음력으로 둥그렇게 뜨는 날. 자, 여러분이 급식에서 1월에 학교 나올 때에는 1월 15일에 급식에서 정월대보름 음식이 나오고 학교에 오지 않을 때 방학일 때는 우리 가족이랑 보름 음식을 먹은 적이 있을 거예요. 주로 호두 같은 거 먹고 나물 같은 거 많이 먹고 오곡밥 많이 먹는데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 중 하나예요. 왜 그랬냐면 우리 조상님들은 양력 말고 음력 쓴다고 했잖아요. 음력으로 1월 15일이면 달이 엄청 크게 떠요. 1월은 음력으로 새해 시작되는 날이죠. 15일은 한 달에 한 번만 있잖아요. 음력으로 새해 처음 뜨는 제일 둥그런 보름달이라서 정월대보름 음력 1월 15일을 그 해에 처음으로 뜬 보름달이라서 사람들이 소원도 빌고 안 좋은 일 없어지라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이 첫 1월 15일을 챙겼답니다. 명절로.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음력 1월 15일에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정월 1월 15일이 실제 2021년에는 양력으로 몇 월 며칠이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정월이 음력 1월이라는 건 알았어. 그러면은 음력으로 2021년 정월대보름 2021년 음력 1월 15일이 언젠지 한번 언제였는지 찾아볼게요. 2021년 정월대보름이 언제였더라? 자, 바로 2021년 정월대보름은 2월 26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쓰는 달력, 양력으로 2월 26일이 음력으로는 1월 15일. 음력과 양력이 한 달 정도, 한 달보다 더 차이가 나죠. 음력으로 1월이면 실제 양력으로는 2월이었네요.
음력이랑 양력이 날짜가 좀 차이가 나서 달력에 써있는 그 음력, 양력 날짜를 보고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아까 가을이네 장 담그기에는 정월 어쩌고 저쩌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양력, 우리 달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음력 날짜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길게 설명했는데 얼른 교과서로 넘어가도록 해요. 자, 정월이란 말이 어디 나왔었냐면 매주가 아주 잘 떴구나. 어디 보자. 내일 모레가 정월 말날이니 정월 음력 1월이니까 아까 2021년 올해 1월 15일이 달력에서 2월 26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정월을 올해 기준으로 하면 지금은 2월이겠거니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말날이라는 말도 우리가 모르는데 할머니가 설명을 해주실 건가 봐요. 우리 사전에서 찾지 말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가을이가 양띠에 태어나서 양띠지 해마다 띠동물이 있는 것처럼 날에도 띠동물이 있단다. 장은 그 중에서도 음력, 정월 말날에 담가야 가장 맛있지. 자, 우리 식구 모두 장 담그는 날까지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 복실이도 함부로 나무라지 말고 할머니가 단단히 일렀어요. 아침부터 온 식구가 부산스러워요. 매주는 솔로 빡빡 씻어서 햇볕에 말려놓았고요. 함지박 가득 소금물도 만들어놨어요. 아빠는 볏집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항아리를 엎어놓았어요. 이거는 항아리에 실금이 간 건 아닌지 알아보려는 거란다. 나쁜 벌레도 잡아내고 항아리 바닥에 숯불을 피우고 꿀도 한 종지 부어 태웠어요. 항아리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면 안 되거든. 자, 일단 우리 궁금한 말날이 뭔지 그 정체부터 밝혀볼게요. 선생님은 이 말날이 마지막 날인가? 마지막의 줄임말인가? 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도 우리 해에 띠가 동물이 있는 거 알죠? 올해는 무슨 어떤 동물? 올해의 동물은 소죠. 소띠.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소띠. 여러분은 무슨 띠인가요? 선생님은 개띠인데요. 선생님은 1994년에 태어나서 개띠인데 여러분은 자기가 태어난 해에 따라 띠가 다르죠. 그런데 해에만 띠가 있는 게 아니라 날에도 예를 들어서 뭐 1일, 2일, 3일, 4일 이런 날에도 음력으로 뭐 강아지, 개, 뭐 순서대로 해볼까요? 쥐, 소, 호랑이, 토끼 이런 식으로 띠 순서대로 날이 정해져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중에 음력 정월, 1월, 말, 그 여러분이 아는 그 동물 말, 그 말 날에 담가야 맛있다고 하네요. 이런 게 있는지 선생님도 처음 알았어요. 자, 여기 보니까 할머니가 장 담그는 날까지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몸가짐이 뭐냐면요. 여러분도 항상 선생님이 여러분 몸단장 좀 하세요. 몸가짐 바르게 하세요. 이랬죠. 이게 뭐냐면 내 옷 아무렇게나 막 단추 제대로 안 잠그고 더럽게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항상 조심조심 단정하게 차분히 몸 행실을 바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복실이도 함부로 나무라지 말라고 하는데 복실이가 아마 강아지인가 봐요. 우리 강아지 애완동물 혼낼 때 막 무섭게 막 함부로 혼낼 수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몸과 마음, 우리의 행동을 조심조심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장 담그는 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네요. 아무 날에나 담그는 게 아니라 정해진 날이 있고 또 그때까지 우리의 몸과 말투, 행동들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장 담그기 위한 준비 과정. 매주 아까 곰팡이 피었던 그 매주 있죠? 겉에 부분에 먼지가 있을까봐 빡빡 씻어서 햇볕에 말려놨고 또 함지박은 어떻게 생긴 박인지 여러분 전에 본 적 있죠? 이렇게 둥그런 박이에요. 박. 함지박 한번 찾아볼게요. 이따가.
여기에 소금물도 만들어 놨고, 또 아빠는 볏짚에 불 붙여서 항아리 엎어놨는데 이게 왜 해 놓은 거래요? 항아리에 메주를 담글 건데 여기에 금이가 있으면 속에 있는 내용물이 빠져나오잖아요. 그런데 불을 피우고 여기에 이렇게 항아리를 덮어 놓으면, 만약에 항아리가 깨졌다면 이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를 것이고, 안 깨졌다면 연기가 밑에서 나오겠죠?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알아볼 수 있고요. 또 여기 안에, 항아리 안에 벌레들이 숨어 있었다면 불을 피움으로써 그 벌레들도 다 죽을 거고요.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불 피워놓고 여기 항아리를 덮어놨나 봅니다. 또 어떤 걸 준비했어요? 항아리 바닥에 불 피워서 꿀을 태웠대요. 꿀은 달콤한 향이 나죠. 항아리에 메주 담글 건데 우리 항아리에서 이상한 냄새 나면 우리 메주로 장 담근데 장에서도 이상한 냄새 뵐 테니까 그러지 말라고 달달한 꿀 냄새 배도록 꿀을 넣어서 태웠답니다. 자, 우리 함지박만 한번 사진 찾아보고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게 함지박인데요.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아까 뭐 이상하게 그렸는데 이거는 잊어주세요. 함지박은 요게 딱 함지박입니다. 이 함지박이 뭐냐면요.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통으로 나무였는데 이 나무의 속을 이렇게 파가지고 나무 통째로 속을 파낸 그릇을 함지박이라고 합니다. 함지박. 여기 요 나무의 속을 이렇게 둥그렇게 파낸 요 박. 여기 가득 아까 소금물 부어놨다고 했죠? 요렇게 생긴 요 나무로 만든 박을 함지박이라고 해요. 자, 그럼 교과서로 넘어와서 이어서 75쪽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어쨌든 아주 부산스럽게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장 담그는 날, 온 식구가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부터 깨끗이 했어요. 와, 아까 할머니는 장 담그는 날까지 강아지도 혼내지 말고 엄청 몸과 마음과 행동과 말을 조심하라 하시더니 장 담그는 날에 목욕까지 했다고요? 장을 담글 때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대요. 할머니는 메주 한 덩이랑 소금이랑 볶은 고추를 소반에 올려놓고 정성껏 빌었어요. 전지신명님, 올해도 부디 달고 구수한 장맛을 볼 수 있도록 굽어 살피소서. 할머니랑 엄마는 메주를 차곡차곡 항아리에 담고 소금물을 쭈르르 부었어요. 잘 말린 고추랑 대추도 넣고 벌겋게 달군 참쑥도 넣었어요. 매콤한 고추는요, 나쁜 균이 생기지 않게 해주고, 달콤한 대추는 맛을 좋게 해주고, 참숯은 잡 냄새를 없애준대요. 또 항아리에 새끼줄로 금줄도 치고 하얀 버선본도 거꾸로 붙여두었어요. 오는 귀신은 금줄로 맞고 가는 귀신은 버선발로 차버리라고요. 아유, 올해도 장맛은 걱정 없겠다. 자, 뭔가 얘기가 쭉 지나갔는데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죠? 그림을 보면 여기 보니까 뭐 하얀 버선본을 거꾸로 붙였다. 버선 이거예요. 옛날에 신었던 양말을 버선이라고 하죠. 버선본이 뭔지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고, 여기에 이렇게 장 담근 이 독에다가 항아리에다가 금줄 어디 있어요? 여기 이렇게 줄 친 거를 금줄이라고 치는데 귀신을 막아준다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또 버선은 왜 붙였대요? 귀신 오면 발로 차버리라고. 그쵸? 이 장맛 좋게 하려고 아주 난리를 치네요. 그쵸? 또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없었던 단어 있나 봅시다. 소반. 천지신명님, 이거는 이제 옛날 사람들이 요즘으로 치면 뭐 하느님, 하나님 이렇게 신 찾는 거 있죠. 그 신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믿었어요. 하늘에 있는 신들을 말하는 거고요. 또 모르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 숯은 여러분 알죠? 참숯, 냄새 잡아주는 숯. 또 뭐가 있을까? 새끼줄, 금줄 한번 알아볼게요. 소반 검색해보니까 요렇게 자그마한 밥상, 엄청 큰 밥상 말고 딱 몇 식구만 먹을 수 있는 조그만한 밥상을 소반이라고 한대요. 소반이 밥상이라는 뜻이고요.
아까 우리 천지신명이 신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뜻을 찾아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신이겠다. 이 천이 하늘, 지가 땅이니까 땅, 하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들, 한 명이 아니라 온갖 신에게 우리 장맛 맛있게 해주세요라고 할머니가 빌었다는 뜻이 되겠네요. 또 우리 새끼줄, 금줄 알아보기로 했죠? 아까 우리 사진 아니고 그 그림에서 뭔가 항아리 주변을 감고 있는 줄이 있었는데 이 새끼줄은 새끼로 만든 줄. 요 사진 보면 아시겠죠? 요거 약간 옛날스러운 줄인데 여기서 말하는 새끼가 이거 아니고 지프로 꼬아 줄처럼 만든 것. 우리 볏짚이 뭔지는 검색해봤죠. 볏짚. 벼줄기를 이 벼르집을 꼬아서 더 단단하게 줄처럼 만든 거를 새끼라고 하는데요. 새끼줄이 결국에는 그 볏짚을 어떻게 꼬아가지고 만든 줄을 새끼줄이라고 하네요. 아까 우리 그림에서 항아리 주변에 이렇게 새끼줄을 쳤는데 이거 왜 쳤어요? 귀신 쫓아내려고. 새끼줄로 금줄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금줄은 부정한 것, 나쁜 거에 침범을 막기 위해 여기 어디에 메어놓는 것. 문에다가도 이렇게 귀신 쫓으려고 나쁜 거 쫓으려고 메어두기도 하고요. 우리 교과서에서 봤듯이 여기 요거 보이죠? 요 장 맛있어져야 되니까 나쁜 귀신 들러붙지 말라고 걸어놨대요. 이렇게 부정한 거, 나쁜 거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게 금줄인데 이 금줄을 만든 재료가 새끼줄, 그 볏줄기로 꼬아 만든 그 줄이네요. 이렇게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항아리에다가 줄도 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다면 이어서 76쪽 볼게요. 장을 담그고 시간이 흘렀나 봐요. 날이 점점 따뜻해졌어요. 햇볕을 자주 쬐어줘야 장이 맛있게 익는단다. 할머니는 해가 나면 항아리 뚜껑을 활짝 열었다가 해가 지기 전에 얼른 닫았어요. 가끔은 맑은 물로 항아리를 깨끗이 닦아주었지요. 이것 보렴. 장 위에 매화처럼 하얀 꽃이 핀 걸 보니 장이 잘 익어가는 모양이다. 할머니는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고는 흐뭇한 얼굴로 말했어요. 항아리에 가만히 귀를 갖다 대면 뽀글뽀글 공기방울 터지는 소리도 들렸어요. 아, 장이 햇볕 잘 드는 곳에 놔두니까 뭔가 이 속에서 맛있게 익어가느라 뽀글뽀글 공기방울 소리가 들렸나 보네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한 달도 더 지났어요. 자, 여기서는 크게 어려운 낱말이 없는데 혹시 모르는 낱말이 있다면 꼭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그래서 77쪽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장을 뜨자꾸나. 할머니랑 엄마는 항아리에서 드디어 메주를 건져냈어요. 남은 찌꺼기는 배 보자기에 받쳐서 걸렀어요. 잠깐 그림을 볼게요. 여기 보이죠? 근데 웬 까만 물이 있는데 이게 뭐지? 지금 엄마가 메주를 꺼내서 찌꺼기를 지금 거르고 있는 거예요. 까만 물이 줄줄 나와요. 선생님이랑 똑같은 생각했네. 아, 이게 바로 짭짤하고 달큰한 간장이란다. 뭐래요? 여기 장 담궜는데 나오는 까만 물이 바로 간장. 또 할머니는 걸러낸 날간장을 가마솥에 붓고는 뭉근한 불에다 오래오래 달였어요. 뭉글뭉글 올라오는 거품은 걷어내고요. 항아리에서 건져낸 메주는 커다란 함지박에 넣고 잘 치대서 다시 항아리에 꾹꾹 눌러 담았어요. 하얀 소금으로 술술 뿌려놓고 이대로 더 익히면 구수한 된장이 된대요. 아, 이렇게 항아리에 잘 익도록 놔둔 다음에 탄생한 까만 물이 바로 단장이고 건져낸 메주를 또 익히면
된장이 된다 이 소리네요. 우리 정말 아까 첫 쪽에서 본 것처럼 요 메주로 간장도 만들고 된장도 만드네요. 고추장은 찹쌀을 넣어서 매콤하게 해서 만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 낱말은 선생님 생각에 배, 그리고 날간장은 그 간장 막 만든 간장을 날간장이라고요. 가마솥 알 거고, 뭉근한, 또 다리다, 치대다 이렇게 한번 알아볼게요. 배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배는 뭐냐면 요거 삼실로 짠 천인데요. 삼실로 짠 천이라고 하는데 대체 삼실이 뭐냐 우리 또 모르는 거 나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낱말을 검색했는데 모르는 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미지 검색을 하자고요. 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나왔다. 국어사전으로 검색했는데 모를 때는 이미지 검색이나 지식백과 백과사전을 검색하는데 아까 뭐 삼실로 짠 천이라고 했잖아. 요거 옛날 사람들이 우리 옛날 조상님들이 비싼 비단 못 입고 여름에는 좀 저렴하고 시원한 배로 옷을 지어서 입으셨거든요. 이 배가 3위로 짠 천인데 식물 껍질이에요. 식물 껍질인데 식물 껍질로 이렇게 보이죠? 이 천이 식물 껍질을 이렇게 실처럼 가느다랗게 쪼개가지고 가로 세로 이렇게 엮으면 물론 구멍이 조금 뚫려 있긴 하지만 천이 됩니다. 이걸 배라고 하는데요.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이 사이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니까 시원해요. 그래서 조상님들은 여름에 배로 짠 옷을 즐겨 입으셨습니다. 물론 까끌까끌하고 좀 따가울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좋은 재질의 옷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 배로 입을 옷을 입으셨는데 가을이네 장담그기에서는 요 배로 옷을 지어 입은 게 아니라 배로 보자기처럼 음식 같은 거 받치는 데 썼다고 합니다. 보시면 그림에서 자, 요게 우리가 아까 본 요게 아까 우리가 본 그 배예요. 지금 구멍 뚫려 있죠. 사이사이로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 구멍 사이로 좀 큰 찌꺼기는 밑으로 못 빠져나가고 간장만 쭉쭉쭉쭉 액체만 구멍 사이를 통과해서 걸러진답니다. 우리가 배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찾기로 했더라? 배 했고 뭉근한 찾기로 했죠. 뭉근한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뭉근한을 검색했더니 역시 인터넷 사전답게 기본형 뭉근하다로 검색이 되네요. 뭉근하다라는 거는 센 불이 아니었어. 새지 않은 불기운이 끊이지 않고 꾸준하다. 자, 가스레인지로 치면 센 불이 아니라 약간 요 중불 정도 되겠다. 너무 세지 않은 불인 대신에 오래오래 꾸준하게 끓였다는 뜻이네요. 뭉근하다 이어서 달이다도 볼게요. 아까 달였어요 라고 했죠. 달, 엿, 어요. 기본형으로 달엿, 오요는 뭐지? 달였어요로 검색하면 과연 기본형이 뭐가 나올지 두구두구 여기 있다. 기본형으로 검색되네요. 뭐래요? 액체 따위를 끓여서 진하게 만들다. 아까 우리가 할머니가 그 찌꺼기를 걸러서 달였다고 하시는데 끓이면 끓일수록 진해지니까 생간장, 날간장을 일부러 약하고 꾸준한 불에 오래오래 달여서 진하게 만든다 이 뜻이네요. 날간장은 아마도 막 걸러낸 간장은 짜지 않고 조금 밍밍한가 보죠. 그래서 뭉근한 불, 세지 않은 약하지만 꾸준히 끓이는 그 불에다가
오래오래 달여서 진하고 맛있는 간장으로 만든다는 뜻인가 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더 찾아볼 단어는 마지막으로 어떤 거? 치대다. 치대서로 그대로 검색해 볼게요. 과연 기본형이 나올지. 치대서의 기본형은 치대다. 빨래나 반죽 따위를 무엇에 대고 문지르다. 아, 우리 빨래 같은 것도 이렇게 빨래반 위에다 빨래 넣고 빨래반 이렇게 막 문질러서 빨잖아요. 때 빠지라고. 치대다라는 게 이런 뜻이네요. 그 메죽 찌꺼기를 한 번 더 이렇게 문질러서 다시 단단하게 뭉친 다음 그거 끓여서 된장 만든다는 그런 뜻이었나 봐요. 치대다라는 건 무슨 뜻? 어디에 대고 문지른다라는 뜻.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낱말 찾아봤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가을인의 장담극이라는 글을 같이 읽어봤는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낱말 말고도 사실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알아볼 만한 어려운 낱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글의 내용을 파악하면서 중간중간 단어, 낱말 검색을 하느라 조금 길어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어서 공부를 할 건데 우리 국어활동 교과서에 78쪽에 여기 있죠. 여기 78쪽에 있는 표에 있는 낱말을 우리가 뜻을 짐작한 다음에 찾아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잘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 시간 공부에도 활용하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학습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